이 배경이 완전 공주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7월 27일. 그죠. 이순자 대표님, 저기, 체조 좀 해주시죠. 최종. 바로 나가시. 음악 바로 나오네. 다 안 하시는데요?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시네. 아니, 시작하시면 되죠. 네. 자, 음악과 같이 박수 먼저 칠게요. 네. 제자리. 위로. 하나. 후. 위로. 후. 이름 쓰셔서. 위로. 손 위로. 위로. 후. 위로. 후. 위로. 후. 앞으로. 제자리. 하나, 둘, 셋. 둘, 셋, 넷. 오른손. 둘. 손 오른. 자, 제자리. 바쁘지 않은 우리 양손. 박수. 자, 이 꼬리 올려라. 아, 위로. 후. 후. 딱 좋아, 아주 좋아. 내가 완전 좋다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일석삼조인 것 같아요. 운동하고 웃고. 네, 웃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멋지고. 네. 아, 진재근 선생님은 오늘 저 외부에 나가셨나 봐요. 참석 못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네. 목욕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피해 안 들리지. 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문장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번에서 500번 정도를 웃는다. 그런데 장년이 되면은 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감소한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4%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가득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둘 내려놓아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어쩌면 불필요한 것일 테니까요.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 마음의 평화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명언에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맡을 것이니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이렇게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다음에 그런 주체적인 삶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저 스스로가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고 그 결단을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삶의 실천을 행한 것일 따름입니다. 자기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과 실천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체적인 삶, 주도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한다. 내가 좋아질 때 삶도 좋아진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갖는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다음 문장은 성공의 관건은 타인을 돕기 위한 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관건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이다. 당신이 대의에 따르는 일을 하면 도움은 저절로 찾아온다. 반면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에 종사한다면 이러한 도움이나 만족감 또는 보상을 맛볼 수 없다. 인류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촌철활인이라고 하는 이게 말을 만드는 말인 것 같은데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생각을 바꾸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반면에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회사나 개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남의 성공과 욕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봉사한다로 생각을 바꾼다면 모두 다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노력이 덧셈이라면 정직은 곱셈이다. 정직이 성공의 비결이다. 노력이 덧셈이라면 정직은 곱셈이다.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제로가 된다. 큰 성과를 이뤘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긴 문장이 있어서 오늘은 4문장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쭉 읽어드린 그런 문장 중에서 좀 호감이 가는 문장이나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소감을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상에 지금 맨 위에 우리 김종성 대표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첨. 네. 항상 그 위에 올라가 있네요. 이순자 선생님. 네. 다음은 이순자 선생님. 아, 그래요? 걱정이라는 것을 늘 이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이 한 가지씩, 몇 가지씩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그 걱정이 또 어떤 그 기분에 따라서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모르면 몰라서 또 하는 걱정도 있고,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변에 이렇게 이제 누가 걱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걱정해서 그 해결이 될 일이면은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집에서는 제가 걱정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하면 된다. 이제 어머니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자식들 걱정, 무슨 걱정. 항상 걱정만 계속 하시다가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래, 항상 평생을 걱정만 하시다가 이제 하시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갖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는 너무 걱정하시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여기 현 상황에서 더 좋아질 일들을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또 제가 무슨 걱정이 있을 때는 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걱정에 대해서 한번 밑에 다른 것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아침에 우리 이순자 선생님께서 체조하면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또 웃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살기에도 부족하다, 인생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도 행복해질까 말까. 네.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하루, 목요일 날, 모두에게 좋은 하루이고, 걱정이 없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한 평균 어린아이가 400번 웃는다 그러는데 50%면 한 200번 정도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사세요? 아니, 부모님이 가까이 계세요. 자주 들리죠. 이제 한 번씩 들리고. 네. TBS 속담인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을 하지 않겠네. 그렇죠. 네, 그 속담이 그런 있잖아요. 말이 있죠. 네.
진짜 해결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어제 꿈이 좀 안 좋았어요. 꿈이 해몽을 막 이렇게 보는데 그냥 조심하라는 어 글귀만 있어서 걱정을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걱정을 왜 해? 좋은 일만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돌리니까 또 마음을 또 편하게 좀 먹고 있습니다. 네. 불안감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고 그냥 미소로 그냥 짓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다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음 그 주체적인 삶은 두 번째 주체적인 삶은 내가 그냥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랑하고 좀 잦은 싸움이 좀 많고 말다툼이 많았었는데 4년 전부터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말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변하지 않으면 남편이 변할 때를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뭐 장필규 소장님은 제가 뭐 말할 때마다 비웃는 것 같아. 이 대표님 맞죠? 아니, 공감의 표시, 공감을 공감의 표시예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 저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제 말에 웃으면은 제가 한마디 해서 예,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예. 성공의 관건은 타인의 동기를 위한 욕구, 노력이 덧셈이라면 정직은 덧셈이다. 다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장필규 소장님 오전에 이 목요일이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저도 이렇게 발언을 해서 하나하나 글귀를 제가 또 되새김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유일하게 목요일 날은 제가 복습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공윤수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눴었는데요. 제가 그 책, 그 내용을 보면서, 스스로가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결단이고, 그 결단은 스스로의 명령하는 삶의 실천에 행함에 따릅니다. 그렇게 했고요. 똑같은 말인데, 제가 내일 이제 그 독스 토론에서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결단의 힘이라는 그 고도 토키오라는 분의 책을 지난 주간에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그러니까 결단하는 게 되지 않으면 남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결단하는 자기 주도권을 얻는 것부터 시작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또 발표할 내용이 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기남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5가지 그 좋은 글귀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복의 비밀에서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일이 행복하면 그 일에 정말 몰입을 하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하는 일이 좋아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오늘 그거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여기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해라라고 하는 부분 서로 이렇게 좀
연결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좀 생각을 아, 하게 저번에 네. 우리 공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일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 꿈 위에 꿈, 그 소망 위에 소망,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러니까 네. 일을 이렇게 의식주 해결하는 그런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이게 공원장님은 뭐 나누고 이러는 거 굉장히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걸 하려고 또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처음 이야기해 주신 쓸데없는 걱정 쪽에는 제 경우에는 그 공개된 곳에다가 그냥 적절히 이렇게 적어보면 그때 분류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게 그 맴돌고 뭉쳐가지고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렇게 적어보면 그것도 이제 남이 본다 생각하고 적어보면 더 분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객관적인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까지 해보면 정리가 더 잘 되는 예,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걱정을 그냥 강제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건 좀 쉽지가 않았고 오히려 감사로 채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그 품질 관리하듯 아니면 디버깅 하듯이 아예 딱 그냥 집중적으로 직면하는 거 그런 것들도 질질 끌지 않으니까 그런 게 이제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삶은 조금 이제 요 대목은 그 내가 주체가 돼야 되겠다.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주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저한테는 피곤한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체적인 게 적절하게 돼서 남한테 너무 기대하고 부담 주는 거는 그거는 피해야 되는 게 주체적인 삶이지만 반대로 이제 나는 내 거는 내가 다 주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다 보면 이 경계를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그 끌려갈 바에는 공개된 다수에게 끌려가는 게 또 편하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삶을 그 충분한 정보를 주변 이렇게 그 공개를 해놓고 다수가 곁에 있는 다수가 권면을 해주면 어지간한 거는 그거를 좀 따르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게 꼭 그게 주체적이지 않은 거는 또 아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 주체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참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힘들거나 막 이런 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관건, 타인 돕기 위한 욕구 이 부분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그 힐리 코틀러가 마케팅 5.0 책을 쓴 거 거기에 보면 마케팅 5.0에 대한 부분 대부분 휴머니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비즈니스도 대부분 이쪽이 이제 중점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 그 옛날 마케팅 방법보다 그래서 저는 성공 관건 요 부분에서 오히려 마케팅 쪽 그쪽이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력이 덧셈이라면 정직은 곱셈이다 이런 부분은 정직을 근데 선택적으로 정직도 참 교묘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 상대하고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정직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예 공개된 데서 적어보면 똑같은 말을 적어야 되니까 그때는 좀 정직해질 수가 있는데 한 명씩 따로 통화하거나 한 명씩 따로 카톡방 이거 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뉘앙스가 묘하게 이렇게 다르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정직이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러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정직하는 거를 또 타이밍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지금은 요건 엠바고 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에 가면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늦게 이야기하고 사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시점을 이렇게 달리하는 이런 것들도 보고 그래서 참 제대로 정직한다는 거는 그건 기술이다. 그리고 굉장한 뭐라 그럴까 좀 성실하고 딱 거기에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 교묘한 정직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울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울면서. 너무 무서워 그런 사람. 울면서 거짓말 한다고요? 네, 울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 참 기기묘묘하고. 정말 그건 대단해요. 무서운 게 아니라 굉장히 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뇌는 하나인데 이 안에서 내 표정을 관리하는 그 부분하고 실제 이 언어를 지금 그거를 가공해서 내는 부분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 아니죠. 삶이 얼마나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그게 그 사람 개인에서 출발된 걸까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점점 그렇게 변해 왔을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무섭다기보다 불쌍하다. 아니면 되게 안타깝거나 아니면 함께 노력해야 그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이순자 선생님 그 사람이 울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그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생각이 틀릴 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울면서 얘기할 때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가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은 그게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빠도 사람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강균남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있고 그게 있고 그리고 이순자님은 그거보다 이제 좀 더한 상황 이야기하신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뭐랄까 울면서 거짓말했다는 거는 강균한 대표님 말씀도 맞는데 이분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내가 오죽하면 천벌을 어떻게 받으려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벌을 줄 것이다. 언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단어. 그게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냥 아프게 무서워. 네. 오늘 너무 말이. 이게 이게 웃으려면은 이게 참 순수하고 단순해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대중가요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김정수 선생님도 대표님도 노래 되게 잘하던데 어제. 예? 누구요? 김종성 대표님. 노래. 그것만 잘하는 거. 그 부분. 나중에 노래를 생방으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우리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노래방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맞다. 근데 집에서 방에서 노래하기는 좀 쑥스럽죠. 예. 네. 오늘 하여튼 연인 또 낮에도 또 못 올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낮에 에어컨 없이 그냥 선풍기만 틀어놓고 지내는데 이 더운 날 낮 시간 보낸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도 하여튼 웃음 잃지 않고 건강한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소장님 이거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이거 내용 풀이 안 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내용 풀이 다 해주셨으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신 게 그게 다 저기 적혀 있는 게 장 소장님이 다 생각해서 적어 놓으신 거니까. 예. 오늘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